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사아가씨 얘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한 컬럼리스트가 임영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과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사아가씨 즐겁게 보셨나요? 이제 34회 방송까지 했습니다. 2회 연장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17회 남았네요. 쇼비를 좀 보겠습니다. 일요일 기준 34회에 33.3% 기록했습니다. 토요일보다 좀 올라간 수치인데요. 이제 이 전에 토요일보다는 조금 하락했어요. 소폭이지만. 그럼 시청률이 왜 조금 하락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좀 스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스토리잖아요. 특히 영국이랑 박단단 같은 경우는 시청자 게시판을 좀 보면은 무슨 초등학생 사랑하고 있냐, 이게 청소년물이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 이렇게 진전이 없으니까. 가족 드라마라는 이제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박수철이 애나킴의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짜기를 때렸죠. 또 이런 장면을 보면 또 좀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좀 높은 수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단이와 영국의 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머물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전개가 조금 루즈하지 않나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드라마 장점이 뭐냐면 이 한 화 안에 다 돼요. 분란이 일어났다가 풀리고 일어났다가 화해하고 다음 화로 넘어가는 일은 이제 거의 없죠. 근데 17은 남았는데, 그리고 일요일 시청률이 결코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보면은 전혀 이제 드라마라던가 뭐 아티스트 팬창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사이트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야, 신사아가씨 시청률 엄청나다. 뭐 지호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뭐 어디 밥집 들어가면은 이 회장 왔어 하면서 다 챙겨줄 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 방송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종편이 이렇게 많고 또 OTT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30%면은 정말 성공한 거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방송 3사와 OTT 이런 게 활발하지 않지 않았느냐. 신사아가씨 정말 대단한 시청률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이 저번 주 일요일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기록도 엄청난 거거든요. 뭐 지금 KBS 뭐 효자 드라마라고 지금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임영웅이 OST를 부르면서 더 빛을 좀 발하게 됐죠. 어제 이제 임영웅 OST 노래 등장했습니다. 절절했고요. 꽤 오래 등장을 했어요. 뭐 어린 팬들도 야 좀 오래 등장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실시간으로 막 게시판으로 서로 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아가씨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되네요. 형님이 예전에 구해줘 홈즈에 나왔을 때 화면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이때 김희재님이랑 같이 나왔죠.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사연자분이 원하는 지역과 이렇게 원하는 집을 얘기를 하면은 직접 집을 찾아서 팀전을 벌이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 이제 임영웅 상대편 팀이 좀 좋은 집을 구해왔어요. 게스트분이 이렇게 물어요. 영웅씨 보기에는 어때요?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딱 포커페이스 무표정으로요, 썩 나쁘지는 않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귀엽다고 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 같은 경우는 심통 영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대팀 집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심통부리네 크크크크크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임영웅님이 정말 방송에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규 앨범 발표가 되면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노래를 홍보를 해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앨범이 나왔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임영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분이 쓴 컬럼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30쯤 노래를 설명을 하면서 30쯤에 떠난 김광석, 그리고 30의 임영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쓰여진 거라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쯤에 나의 노래방 버전을 포함해서 여러 버전으로 들어봤는데 3명이 부른 노래가 기억이 난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리지널 김광석님의 노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은미 님이 부른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임영웅님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 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따라가며 듣고 싶은 서른쯤의를 발견했다. 바로 얼마 전 생일을 지나면서 30살이 된 임여웅의 노래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글을 봤다. 내가 임영웅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에 과시욕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가사를 말하듯 불러주는 노래라고 믿는다. 그런데 임영웅의 노래가 그렇다. 그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신의 목소리를 과시하려고 억지로 한음한음 과장하는 일이 없다. 그가 결정적으로 노래할 때는 가사의 문맥상 격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임영웅님의 장기 긴 호흡을 바탕으로 여러 한 단어를 일부러 좀 끄집어내는 거 없이 그 구절을 그냥 한숨에 담담하게 불렀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 자신의 30년간을 돌아보는 듯이 조근조근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노래로 인하여 그의 30년이 눈앞에 펼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40살이 된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살이 됐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마디로 지금 임영웅님이 가사 표현에 굉장히 감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개는 이제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이게 찾아보면 이분이 임영웅에 대해서 컬럼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웅님에 대한 애정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보고 한눈에 반해서 노래 자체를 지금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단독쇼도 같이 얘기를 좀 했었죠. 이 서른쯤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명곡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편곡을 하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임영웅님까지 딱 세 분을 척 꼽았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분의 평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님의 서른쯤의 노래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서른쯤에 그리고 새벽 단상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서른쯤에는 유난히 가사가 잘 들린다. 가사를 잘 들리게 하는 임영웅이지만 유독 오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박힌다. 이 시간에 남기고 싶어서 새벽에 글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른은 어땠는지, 나의 서른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전투 같은 날들. 나에게 청춘은 단어였을 뿐 뜨거움이란 온도가 있었나. 전투는 열정이었을까. 까마득한 날들인데 바싹 다가와 질문을 퍼붓는 서른의 좋은 날. 서른을 사는 임영웅은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신청자의 사연, 또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는 사연,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서른의 임영웅은 노래를 부르며 스치듯 자신과 만났을까? 임영웅이 자기 나이를 꾹꾹 눌러 살길 바란다. 내가 그를 애정하는 이유 중 하나, 그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 임영웅을 둘러싼 공기들이 그를 흔들 때 그가 굳건히 자신의 속도로 살길 바란다. 차곡차곡 살길 바란다. 자연인 임영웅이 단단해야 아티스트 임영웅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듣는 서른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죠. 이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노래 하나로 많은 분들의 삶을 좀 움직이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영웅님이 자신의 나이를 꾹꾹 눌러 살길 바란다.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거는 삶을 좀 가득 채우길 바란다. 응원하는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블로그 글인데 쫙 보면은 이거 임영웅님 찐팬분 블로그 같아요. 왜냐면 태그도 그렇고 지금 온통 이렇게 임영웅님 최신 소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뭐 쇼 음악 중심에 나왔다는 소식, 순위에서 1위를 한 소식, 서가대 투표에 대한 소식, 댓글도 엄청 많고요. 이 포스팅 하나하나에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포스팅을 쓴다고 해서 이분이 뭔가 얻는 건 없거든요. 그냥 팬심이에요, 팬심. 많이 글을 써놓고 임영웅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또 임영웅이란 아티스트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이 블로그를 보고 정말 임영웅님은 많은 팬분들이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영웅님의 시상식에서 팬분들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진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임영웅님이 MBC 쇼 음악 중심에 이제 이제나 믿어요를 부를 때 사진인데 지금 이게 초면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보면은 임영웅님이 좀 팔목이 좀 독특하죠. 좀 레이스도 보이고
동화 속의 왕자님 같은 복장을 좀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초면이라는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왜 난 몰랐지? 너무 멋있다. 좀 다양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사진 초면이신 분들 많으신가요? 이 사진을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은 정말 어떤 옷이든 다 이제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좀 소매가 굉장히 길거든요. 실제로 이제 은하스타가 임영웅이 입은 옷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팔이 정말 깁니다. 팔 다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좀 체형이 서구적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옷만 봐도 지금 임영웅님 엄청난 비율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옷차림을 다 좀 소화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MBC에서 이제 공개가 된 사진인데요. MBC 덕에 저 임영웅님의 사진을 좀 볼 수 있었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